요즘 여배우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뭐 연예계 이야기야 남녀노소 누구의 관심이든 쉽게 끌 수 있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에 터진 한 이슈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연예계 관련 이슈였다. 바로 한 젊은 여배우의 가스라이팅과 연애기간 남자친구에 대한 집착 이야기가 불거진 것이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예지라는 한 여배우가 3년 전 김정현이라는 남자 배우와 연애를 할 때 김정현 배우가 극중 상대 여배우와 스킨십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카톡이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좀철 없이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일인가 라는 생각이 강했다. 아무래도 서로 열렬하게 연애를 하는 동안 상대방이 연기로나마의 정행각을 하는 게 싫어서 개인적인 카톡을 한 정도는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일이 일파만파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 여배우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남자가 김정현 배우 말고 또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말이 나오더니 줄줄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연예인들이 소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씌운 새로운 그녀의 수식어는 마성의 여자, 그간 스캔들 한 번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김수현 배우를 비롯해 현재 서예지 배우의 소속사 대표 역시 현재 남자친구라는 말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화려한 남성 편력에 더욱 자극적인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갈수록 궁금해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까지 연예인들의 실제 인성이나 연애사, 기타 동료 배우와의 프로화 등이 이슈화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독 그녀의 이번 논란은 사그라들만 하면 그녀와 관련된 또 다른 남자 연예인과의 일화, 영상 등의 증거, 그녀의 동창생이라 주장하는 또 다른 제보자의 등장과 성형설, 유학설, 허언증 등 줄줄이 끌려 올라오는 것들이 마치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녀의 인성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인 말이 끌려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만 있는 듯 하기도 하다. 물론 그녀와 김정현 배우 그리고 그 김정현 배우의 태도가 프로답지 못함으로 인해 촬영 현장에서 피해를 보았을 따른 이들에게는 일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성형이나 기타 다른 일화까지 끌어들여 마치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공격하겠다는 듯해 보이는 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물론 언제나 그러했듯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스캔들과 이슈 속에 지나간 일이 되겠지만 아무쪼록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행의 조심을 기해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을 이번 일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최근 이슈를 거두어 두고 오로지 영화만 집중해서 봤다. 영화란 혼자만의 작업물이 아닌 협업의 결과물이기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다. 각색과 출신 서유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 한국에서 선호하는 장르 스릴러와 미스터리라는 이점이 강한 작품이다. 가장 믿어야 할 가족과 타인 사이의 거리감을 적절히 활용한 면도 있었다. 영화 내일의 기업은 분리된 기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관객은 다소 혼란스러워진다. 믿었던 사람을 어느 순간 불신하게 되고 내 기억과 존재감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은 두렵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복잡한 심리를 분석해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은 긴장감을 유발한다. 대사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눈여겨본다면 트릭을 찾아내 결말부의 예상외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 자꾸만 보이는 미래. 수진, 서예지는 낙상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다. 자신을 남편이라 소개하는 지훈, 김강우가 미심쩍지만 지금으로서는 누구를 믿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다. 남편이 일러준 대로 이름, 나이, 사는 곳, 간단한 사실을 익히며 천천히 회복하던 수진은 퇴원을 원했다. 한편 남편은 급히 캐나다 이민 절차를 받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 아침을 챙겨두고 출근할 정도로 헌신적이다. 남부로 올 것 없는 아늑한 가정과 집, 그리고 캐나다로 곧 떠나는 청사진. 생각나지 않는 게 더 많았지만 수지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다. 약만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던 건 오산이었다. 앞선 기대는 퇴원. 첫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히면서 우려로 돌변한다.
수지는 잠깐 사이 정전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신을 잃었다. 이후 아파트 주민과 마주치는 짧은 시간 동안 미래가 보이는 이상한 일이 계속된다. 3층 여자아이를 만나는 순간 곧 차에 치일 사고를 떠올리게 되고 7층에 사는 여학생이 귀가해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급기야 수지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온 힘을 다해 사고를 막으려고 한다. 걱정된 남편은 그때마다 약을 먹인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옛 직장 동료 여매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 대해 믿기 힘든 소리를 한다. 남편은 왜 직장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까? 그때부터 수지는 남편을 의지해 알아낸 게 전부인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남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은 남편이 아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다. 급기야 전 직장에서 보낸 물건 틈에서 모르는 남자와 다정히 찍은 사진을 발견한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과연 수지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탄탄한 전개의 초중반을 지나 후반부 탄력 잃어 영화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가진 자의 혼돈을 이용해 교묘한 트릭으로 관객을 속이고 있다. 과거의 기억, 불쑥 찾아오는 환영, 미래를 내다보는 예시력, 혹은 기시감의 데자뷰와 뒤섞여 공포와 미스터리를 유발한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내일, 미래와 기억, 과거는 공존할 수 없고 어긋난 일이다. 내일의 기억이란 말 자체부터 억패가 있는 모순이란 말이다. 불쑥 강렬하게 스치는 환영이 과거에 일어난 것인지 미래를 예측한 일인지 모호한 연출은 수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도구다. 믿었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님을 알았을 때의 공포감, 그로 인해 잊고 싶었던 과거가 떠오를 때의 무력감이 동반된다. 영화는 초반 뿌려놓은 떡밥을 차질 없이 수거하며 마치 추리극의 범인을 찾듯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간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질 무렵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싶고 새삼 놀랍지도 않았다. 다소 억지스러운 설정과 아침 드라마에 쓰인 자극적인 설정이 툭툭 튀어나오지만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구하려는 시도와 가족의 희생 방식은 애절함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나 느끼게 했다. 과연 사랑의 이름이 여러 개라면 그 중에 하나를 이들의 관계에 붙여줄 수 있을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다. 상대방을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은 구했고 그 마음의 수신이는 항상 민폐만 끼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두 주인공 서예지와 김강우의 케미도 잘 섞이지 못했다. 참고로 수진이 어떻게 고백했냐고 묻는 장면에서 쑥스러워하며 제대로 고백해본 적 없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진짜 둘 관계의 정체임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그렸던 내일은 오지 못한 채 추억으로 남겨졌다. 앞서 말한 회법이 바로 예술의 중요한 포인트임을 서두에 꺼낸 이유를 관객은 다들 눈치채지 않았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